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다 교수잖아요. 근데 이게 교수님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제일로 빡빡하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주 전공은 뭐냐면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논문 쓰고, 그 다음에 학생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지만, 바깥에 사회적인 활동으로는 뭘 하냐면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데 어드바이스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전임 그 오세정 총장님이 저를 이 발전기금 상임이사로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의 재정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4가지죠. 하나는 등록금, 출연금, 정부 출연금, 그 다음에 그 산단에 있는 간접비, 그 다음에 발전기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빡빡합니다.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노벨상 받으신 분 10억 줘서 모셔오겠다. 안 됩니다. 그 돈으로는. 근데 이 뒤에 두 돈은 되죠. 그렇다면은 그 아까도 우리 강 학장님이 얘기했지만 발전기금 상임이사를 총장님이 누굴 시키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총장님이 약간 쌈짓돈이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사범대 교육학과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거기에다가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 실은 이런 돈은 모두 발전기금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은 당연히 총장님의 오른팔이 그 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근데 저는 실은 오세정 총장님을 제가 발전기금 상임이사 임명받고 처음 인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세정 총장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그 자리를 생판 모르는 경영대 교수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좀처럼 하시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연구를 저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 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면 용감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오만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은 이 강의를 뭐 자연대 가서도 하고 법대 가서도 하고 저기 국농원 평창 가서도 하고 여러 번 했어요. 당연히 경영대에서도 했고 발전기금 있을 때 우리 직원 선생님들한테도 했고. 그래서 실은 제가 이 강의를 우리 사범대 교수님뿐만 아니라 사범대 직원 선생님들한테도 다 들어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손을 들고 해볼게요. 본인이 주식 어카운트 열어서 단 한 번이라도 주식 투자 해보신 분 네, 있으시죠? 자, 우리 선생님 맨 처음에 어떻게 열게 되셨어요? 맨 처음에 어카운트를 여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대개 우리 직장인들이 어떻게 여느냐. 직장에 딱 가요. 가면은 누가 선배 교수가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 그런다? 김 교수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줄게. 응? 너 나중에 돈 벌면 나한테 소주 한 잔 사야 돼? 대개 이렇게 해서 이걸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교육계의 전문가지만 실은 주식도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발백중 잃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반대 퀘스천이 있어요. 그럼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하면은 돈을 많이 벌까요? 그거에 대한 발레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 자신. 제가 실은 주식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저는 이제 여기 경제과 나왔는데, 경제과 나올 때 뭐 그렇게 공부를 안 했지만, 하여간 그 대학을 마친 다음부터는 거의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해갖고서 지금까지 그 뭐 한 30년 한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30년 했는데, 30년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제 자산이 늘어난 걸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나의 무슨 투자 소득이냐? 아닙니다. 이게 투자 소득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레이버 인컴이에요. 레이버 인컴이고, 이 극히 일부만 실은 제 자산 운용을 통해서 벌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 여태까지 주식 투자를 해서 저는 돈을 잃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제 은퇴를 위해서 시작한 건데, 한 2010년부터 했죠.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한 8%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연간 수익률 개념으로 한 8%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높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제가 뭘 잘 골라서 투자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해드리고, 자, 원래 이 강의는 시간을 6시간도 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6시간도. 근데
뭐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짓인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는데 그 제 채널은 아니고 우리 경영대학 채널입니다. 경영대학 채널인데 이걸 원래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 경영대학 동문들한테 이 재교육 차원에서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난번 학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뭐 우리만 보냐? 그냥 제너럴 퍼블릭한테 오픈하자. 그래서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가셔서 제 이름을 치면은 제 이름 또 희한하니까 그냥 탁 나옵니다. 그래서 치고 보시면은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그거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안 눌러도 됩니다. 안 눌러도 돼. 안 누르셔도 돼. 안 누르셔도 되고 어떻게 한다? 하지만 남의 컨텐츠를 공짜로 보시는 거잖아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그 대가가 뭐냐? 뭐 경영대에 기부하셔도 좋고 그게 좀 어려우시면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 2사람한테만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왜 그걸 하느냐? 저는 정말 사회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투자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조금 더 리즈너블한 투자자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은 교수가 됐건 회사원이 됐건 운동선수가 됐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놓잖아요. 돈을 벌어놓으면은 이 돈을 갖고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도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얘를 일을 시키는 방법이 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저는 실은 돈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돈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느냐? 제 시간과 에너지를 남들한테 전달하기 쉬운 방법으로 바꾸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박사를 MIT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하버드하고 MIT 보스턴에 있으니까 거기 학교가 있었어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다 뭐냐면은 MIT와 하버드에 있는 그 박사과정 학생들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상당히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국인 육성회가 생긴 거죠. 한국 학생 육성회. 그러면 당연히 육성회가 있으니까 거기 회장이 있겠죠. 근데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회장하는 거 싫은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했죠. 손을 들고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뭐 100불이면 100불, 50불이면 50불씩 걷어갖고서 회장하시는 분한테 좀 사례를 하자. 그랬더니만 뭐 박사과정 하버드 학생이었던 것 같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찌 우리 애들의 교육의 이슈인데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때 완전히 이 뭐랄까 속된 말로 야마가 돌았지. 네, 완전히 그래갖고서 어떻게 했냐. 좋다. 그러면은 돈으로 하지 말자. 어떻게 하느냐. 회장을 뽑고 그 뽑은 사람 집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가서 저녁을 해주자. 이건 되겠냐. 그게 안 되니까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래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실은 제가 돈을 바라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걸 넣은 거기 때문에. 실은 돈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도둑질해서 벌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은 결국에 이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주식 투자의 시작. 회사 돈 22억 빼돌려 주식 투자로 탕진한 간큰 경리.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돈 빌려 주식 사다 쪽박 흑수저 2030의 탄식. 2030들이 이제 뭐 부동산도 어렵다, 결혼도 어렵다. 그러니까 막 코인, 주식 이런 거 막 합니다. 성공하느냐? 백발백중 까집니다. 자, 이분 유명한 분이죠. 허영만 화백 6천만 원 주식 투자 원금 손실 중. 이 양반이 맨 처음에는 3천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좀 잘하니까 6천만 원으로 판을 키운 거야. 뭐 슈퍼개미, 가치 투자자, 초단타 말매 고수 이렇게 하고서 6천만 원으로 올린 거죠. 근데 원금 손실 중이야. 왜?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원금 손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느냐? 요새 백반기획 촬영하지, 만화 그리지, 투잡, 쓰리잡 하면서 주식을 하니 잘 안 된다. 오케이.
이분 그럼 원잡하면 주식 잘 될까요? 만화가 다 때려치고 백반계획 안 하고 전업 투자자로 등장해서 주식만 투자해. 그럼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야. 저는 이분이 그냥 이렇게 익스큐즈를 만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이분은 만화의 전문가지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신경을 못 써서 손실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속된 말로 정신승리 하는 거죠. 정신승리. 네. 자, 여러분,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 현재까지 자기의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에셋이 뭡니까? 부동산이죠. 아마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딴 건 몰라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저성장, 인구 감소의 사회로 가고 있어요. 조영태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냥 많이 얘기하잖아요. 불을 보듯 뻔하게 이 인구 감소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이 1970년대, 80년대와 같이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은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 지난 정권 하에서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 아파트. 왜 올랐죠?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면은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이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금리가 낮아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수요를 북돋았어요. 네. 과수요가 생겼다고? 그러면 수요가 생기면 뭐가 늘어나서 걔를 맞춰줘야 됩니까? 공급이 늘어나서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공급을 늘리게 해줬나요? 못하게 했잖아요. 강남 재건축 다 막았잖아. 그러니 강남 아파트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또 왜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은 건설사가 짓지를 못해요.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원래 짓기로 한 그 원가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땅은 있는데 거기다가 집 안 지으려고 합니다. 수지가 안 맞아. 왜? 분양가를 상한제로 딱 막아놨으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인플레가 생겨갖고서 인건비가 2배가 되고 뭐 시멘트 가격이 몇 배가 되고 이랬으면은 과거에 4천만 원, 평당 4천만 원짜리 집이 평당 6천만 원에 팔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얘를 꽉 막아버리니까 안 짓죠. 누가 손해나고 짓겠어요. 실은 부동산은 제가 볼 적에는 it's doomed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시장 메커니즘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가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주는데. 제가 여기 척 봐도 여기 제가 보니까 한 40대 교수님이 계신데 저는 이제 50대 후반이죠. 당연히 저 교수님이 저보다 오래 사실 거고 그 다음에 저 교수님 자녀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살 거고. 근데 그 자녀가 지금은 한 집에 1명? 0명? 이러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너무 큰 그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겠습니까? 아니면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겠습니까? 자, 강남 아파트는 더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온 에버리지로 봤을 때 주택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주식 시장이 많이 오르겠습니까? 어디 주식 시장 말씀? 우리나라. 주식. 여러분, 이거는 주식 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이럴까 저럴까의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겁니다. 왜? 거시경제학을 배우면은 흔히 거시경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투입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노동, 자본, 기술이거든요. 이게 거시경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면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노동, 자본, 기술 중에 뭐죠? 부동산? 자본이죠. 자본입니다. 자, 주식시장, 주식, 즉 회사. 회사는 이 셋 중에 뭐죠? 다죠.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그럼 투입 요소 하나가 만드는 부가가치가 높겠습니까? 투입 요소 3개가 만드는 부가가치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의 증가율이 더 빠른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뭐가 나오느냐? 이 빨간색이 뭐냐면 코스피 토탈 리턴이에요. 198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20배가 늘습니다. 지금 25배가 됐고. 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이니까. 자, 저 파란색이 뭐냐? 부동산 주택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걔는 9.6배 올라갑니다. 자, 아까 우리 교수님이 강남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실은 자, 강남 부동산하고 코스피 지수를 비교하는 거는 옳은 비교인가요? 아니죠. 강남 아파트는 부동산 중에 어떤 놈? 제일 잘 나간 놈. 코스피는 평균. 어떻게 평균하고 맥스를 비교합니까? 맥스는 맥스끼리 비교해야지. 자, 맥스를 맥스끼리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셋, 뭐 이거 진짜 맥스도 아니에요. 보면은 10년 동안 194%인데 서초동 10만 포 아파트가 17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it's no more. 더 이상.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죠. 부동산 안 돼? 근데 그럼 나 이번에 은퇴하는데? 60세에 은퇴하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그러면 90세까지 막 사니까 그때부터 뭘 하느냐? 나도 한번 뭔가 창업을 해볼까? 뭔가 일을 해볼까? 이럽니다. 자, 은퇴한 직장인이 생각하는 창업의 1순위가 뭐죠? 그렇죠. 치킨집. 치킨집. 네, 정답입니다. 여기 우리 교수님이 오늘 훌륭한 저의 조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치킨집. 자, 사필귀치킨, 기승전치킨 이런 말이 있죠. 네. 자, 여러분 치킨집 하니까 좀 그러니까 외식 사업이라고 합시다. 외식 사업. 자, 여러분 외식 사업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경희대 호텔관광대학에서 외식 사업 전공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매년 외식 산업 동향 보고서를 내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외식 업체의 개수가 몇 개? 65만 개, 67만 개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도시화 정도, 인구 구조, 소득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정 외식 업체의 개수가 몇 개냐? 40에서 45만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간판 붙인 식당 한 6개월 뒤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죠? 네, no more. 다른 놈이 가 있잖아. 그래서 외식 사업과 연관돼서 잘 되는 비즈니스가 뭐가 있다? 간판 장사. 계속 간판 바꾸니까. 네. 그만큼 지금 과포화 상태인 거예요. 실은 경제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특별한 기술이 없는 개인이 창업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가 좋았어요. 왜? 자, 그 당시 창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전직 지점장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은행 지점장들이, 왜 그들이 그렇게 창업을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창업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랑 뭐? 첫째,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죠. 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좀 더우니까 잠깐 벗고 갈게요. 이 사람이 은행 지점장 출신이니까 돈은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죠. 네, 그냥 자기 친구, 뭐 후배 있으니까 지점장한테 가져와. 자, 아이템을 찾아야 돼. 자, 질문. 여러분들이 1970년대 은행에서 퇴직한 은행 지점장입니다. 돈은 끌어올 수 있어. 아이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비행기 타고 어딜 가? 일본을 가는 거예요. 일본 가보면은 눈썰미 좋은 사람은 요거 괜찮은데? 요거 회사 하면 좋겠다? 실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견기업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뭐 라면 뭐 이런 거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많이 가시지만 가보면은 요거 괜찮은데? 한번 한국 가서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있죠? 이미? 다 있죠? 다 있어. 경제가 고도화된다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물의 코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한번 이렇게 싹 쓸고 가면은 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국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특별한 기술이 없는 개인이 창업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개인이 우리 교수님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서 돈을 모아놨어. 다 쓰진 않으니까. 물론 우리 서울대 본급이 워낙 쥐꼬리라 갖고서 다 써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다 써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서울대라서 조금 뭐가 있잖아요. 저 보면은 그래도 서울대는 다르더라고. 제가 제 친구들 다른 학교 있는 애들 보면은 정말 힘들어. 근데 서울대는 그래도 뭐가 있어. 그래서 조금씩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 남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자, 투자를 할 적에 결국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네, 주식밖에 없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은 한 10야드쯤 퍼팅이 남았어요. 근데 탁 쳤어. 한 9야드쯤 가는 퍼팅을 무슨 퍼팅이라고 합니까? 짧은 거. 그럼 무슨 퍼팅이라고 그러죠? 그걸 공무원 빠따라고 합니다. 공무원 빠따. 공무원 퍼팅. 왜? 공무원들이 태생적으로 어떻다? 리스크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걸 공무원 빠따라고 그래요.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10야드 남은 퍼팅이 있습니다. 탁 쳤어. 한 8야드쯤 가는 퍼팅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교육공무원 빠따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 네. 우리들이 왜 교수하고 있죠? 물론 학문을 좋아하죠. 학문을 좋아하지만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네,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느냐? 주식 너무 위험해요. 나는 예금할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금은 안전자산인가요? 예금은 단기간에는 안전자산입니다. 근데 얘가 장기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금 역시 위험자산입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금도 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왜? 자,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돼요. 특히 어떤 경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예금은 절대 그 가치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볼까요? 한케 크로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미난 칼럼이 있죠. Time required for prices to double. 즉 물가가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얼마? 15시간, 24시간, 1.4일. 이런 데는 매일매일 물가가 두 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이 가치를 보존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주식은 됩니다.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져서 요소 가격이 예를 들면 원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제품 가격을 올리거든요. 제품 가격을 올리면 그게 반영이 돼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근데 예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에이, 우리나라가 무슨 헝가리나 짐바브웨 갔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등, 11등, 12등 이런 국가인데요. 아니에요. 저는 지난 정권에서 연락에 돈 풀을 때 무슨 생각을 들었느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비교를 어디랑 해? 미국 부채 비율이 아직 괜찮아.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부채 비율이 높은데도 막 저렇게 돈 풀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한국 원화는 전 세계에서 몇 명이 믿어주는 통화? 5천만. 한국 원화 들고 아프리카 가서 빵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몇 명이 믿어주는 통화? 네. 쉽게 얘기하면은 달러는 큰 스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버도 얘가 머금고 있어요. 원화는 요만한 스펀지라고. 잘못해서 물을 확 부으면 어떻게 돼요? 확 넘치는 거예요, 얘는. 자, 우리는 그 와중에 앞으로 돈을 왕창 풀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통일. 여러분, 통일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북한에다가? SOC 사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 깔고, 전력망 갖추고, 통신선 깔고,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약간 타이트하게. 룸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일이 됐을 때 돈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막 나눠서 쓰자는 사람 반통일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통일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통일된 나라가 필요하고 그 정도의 인구가 필요하고. 근데 자꾸만 닦아 써버리면은 나중에 통일되면은 뭔 돈으로 하려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는 한 가지 심어드린 것 같으냐? 주식 투자 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은 심어드린 것 같아. 응?
예금도 아닌 것 같고 부동산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치킨집 할 수도 없고 예, 주식은 해야 돼.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오늘 이 강의가 4시에, 3시에 끝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실 것 같으면은 뭘 하셔라? 이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하세요. 그 다음에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괜히 또 이상한 거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투자의 원칙이라고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타이밍은 어렵다. 장기 투자하라.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이거 다 잘 아는 내용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전공이 뭐 도고 교육이실 수도 있고 뭐 영어 교육이실 수도 있고 체육 교육이실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야. 근데 정말 시골의 촌로들도 저런 얘기를 다 아는데 도대체 지금부터 뭘 할 거냐. 개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낱낱이 고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나쁜 습성입니다. 첫 번째. 개인이 1,000원을 주고서 주식을 샀어요. 샀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뒤가 됐더니 얘가 700원으로 떨어진 거야. 자, 대부분의 개인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존버? 그건 손절매 하는 사람들이고 손절매 하는 개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렇죠. 예, 여기 전문가가 좀 계시네요. 예, 물타기라고 있습니다. 물타기. 물을 푹푹 타는 거야. 더 사.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리자 이거죠. 예. 자. 근데 얘가 1,700원에서 더 올라가서 850원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지. 다시 어떻게 돼? 50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타? 실은 쫄리죠. 이제 또 쫄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말을 붙여놨느냐? 개인들이 하는 행태를 비자발적 장기 보유 태세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죠? 꽉 쥐고 그래 없는 셈 치고 언젠가는 원금으로 가겠지 이럽니다. 자, 여러분 개인이 투자하는 종목을 일컬어서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죠. 개인들은 주로 이런 주를 많이 투자합니다. 무슨 주? 두 글자. 그러네요. 예, 여기도 좀 전문가 있네. 잡주. 개인들은 우량주 잘하네요. 잡주하지. 근데 이놈의 잡주들은 1,000원 하다 700원 하다 500원 가잖아요? 다시 1,000원 갑니까? 어디로 가? 상패. 휴지 되는 거야, 휴지. 내가 봤을 때 여기에 그런 분들이 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 근데 개인이 1,000원을 주고 주식을 샀어. 한 달 만에 1,200원, 1,300원이 됐어요. 이제 개인들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팔아먹어요. 거의 백발백중 한 달 만에 20% 30% 벌면은 잽싸게 팝니다. 왜? 내가 벌었다는 걸 느끼고 싶거든. 나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거든. 내가 돈 벌었어. 근데 물론 우리 부학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보니까 그날 밤 안에 그 20% 30%의 수익률을 마이너스 15%로 만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학장님이 학장님한테 쫓아가는 거지. 학장님 나 주식해서 돈 벌었어요. 우리 가서 어디 한잔 합시다. 마이너스 15% 나는 거지. 자, 여러분 한번 이 행동의 의미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은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좋은 주식. 그럼 개인은 이 좋은 주식은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한다? 올라간 주식을 팔아버려. 그렇죠? 없애버려. 잡초 뽑듯이 쏙쏙쏙 뽑아서 없애버려. 자, 주가가 떨어지는 주식은 나쁜 주식이요. 나쁜 주식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이제. 더 사. 더 사고 어떻게 해? 끝까지 들고 있어. 그럼 이벤츄얼리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뭐만 남을까요? 잡주? 그때는 잡주를 안 합니다. 한 글자가 더 붙지. 개잡주라고. 개잡주만 남는 거예요. 개잡주만. 이러니까 개인의 투자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계속 나쁜 것만 사모아. 실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즉 개인의 반대 세력에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가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이 있나요? 우리나라 은행이 있나요? 예, 농협은 우리나라 은행 맞습니다. 농협하고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할 만큼 지분율이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3대 은행, 신한, 하나, 국민 이거는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에요.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훨씬 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 삼성이 망하는 게 큰일입니까? 국민은행이 망하는 게 큰일입니까? 국민은행이 망하는 게 훨씬 큰일입니다. 왜? 삼성은 뭐냐? 손이에요, 손. 손이 썩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르면 돼. 은행은 뭐냐? 심장이자 혈관입니다. 근데 심장이자 혈관이 썩으면 어떡하죠? 드러내? 드러내고 살 수 있나요? 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 은행이 우리나라의 3대 은행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IMF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주식은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에서 하나만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갖고 가시면 됩니다. 뭘 갖고 간다? 주식은 하는데 절대 개별 종목 하지 마세요. 절대 개별 종목 하지 마세요. 왜 개별 종목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죄송하지만. 최승철입니다. 최승철 교수님. 우리 최승철 교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최 교수님이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와요. 뭐라고? 야, 승철아, 너 말이야, 요번에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 전화기 끝내주게 나올 거야. 그래서 너 빨리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도 안 가르쳐 준 정보야. 내가 너니까 특별히 가르쳐 주지. 그래갖고서 우리 최 교수님이 그 주식을 사겠죠.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자, 우리 최승철 교수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더 드리븐 마켓이라고 그래서 주문을 내면은 가격, 시간, 수량 조건에 의해서 이 매수, 매도 주문이 매칭이 될 때만 거래가 되게 돼 있어요. 미국 NYSE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간에 중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라 그러면 자기 거에서 이렇게 줘요. 누가 팔라 그러면 그걸 자기 재고로 떠안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람, 즉 시장 조성자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마켓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즉 우리 최승철 교수님이 그 주식을 샀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그 주식을 반드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최 교수님한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파는 사람이 누구? 그렇지, 전화 건 놈. 전화 건 놈이 어떻게? 전화 걸어서 사라 그러고 지는 어떻게? 팔아. 여러분 왜 그 사람은 팔았을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먹을 만큼 먹어서 팔았다고. 그게 사실일까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뭐 5만 원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5천 원에 산 사람이 있어. 그럼 10배 먹은 거 아니에요? 10배쯤 먹으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내년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간다 그러면 10배가 아니라 100배를 먹었어도 안 판다고. 파는 건 왜 파는 거야? 자기 생각에 이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최 교수님은 산 거죠. 자, 우리 최승철 교수님의 주식 투자는 앞으로 6개월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불 보듯 뻔하지. 그냥 아작이 나 있습니다. 이제 아작이 나면은 제가 이렇게 딱 우리 최 교수님 얼굴을 뵈니까 참 사람이 순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 남이 탓을 잘 안 해. 그리고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주식 공부가 부족했어. 이러고서 그때부터 뭘 시작하느냐? 소위 얘기해서 주식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저기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서 책을 한 2권 사는 거예요. 있어. 뭐 시골 어쩌고 갔으면 뭐 나도 할 수 있다. 주식 투자. 뭐 어쩌고 변호사가 쓴 뭐 주식 투자 길라잡이 이런 책 2권을 사서 연락해 봐. 연락해 보면 뭘 알게 되느냐? 주식은 퍼가 중요한 거야. Price Earning Ratio. 주식은 요즘 같은 저성장기에는 고배당주가 좋은 거야. 이런 거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집에 가서 차트 그리죠. 차트 연락에 그리는 거야. 모는 종이 갖다 놓고 쫙 열심히 그려요.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이 맨날 집에 가서 차트를 그려. 연락에 그려. 딱 보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어. 즉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이 뚫고 올라가는 게 골든 크로스, 반대가 데드 크로스거든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니까 사야지 하고 사시는 거죠. 자, 샀어. 누군가 팔았으니까 샀겠죠. 이번에 누가 팔았을까요? 그 책 쓴 놈들? 걔네들은 팔아도 돼요. 여러분, 걔네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야. 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의 비결을 알고 있어. 그럼 그걸 갖고 책을 쓰겠습니까? 그럼 왜 남을 가르쳐줘? 내가 하지. 절대 그거 책 안 써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케이블 방송에 있는 증권 채널 있죠? 순삭.
걔네들이 뭘 아는 애들 같으면 거기 나와서 그 방송 안 합니다. 그 시간에 투자하지. 오히려 걔네들이 어떤 가능성이 높으냐? 매니플레이션 하고 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절대. 그럼 누가 파는 게 문제가 되느냐?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우리 최 교수님이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삼성전자 최고위급 스탁옵션 받은 사람들이 팔아먹는 거야. 즉 내부자. 여러분 이런 내부자도 주식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공시만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는데 이 공시를 판 다음에 아니면 팔기 전에 판 다음에 합니다. 5일 이내에. 자 그러면은 우리 최 교수님이 주식 살 적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 거래를 볼까요? 판 사람은 누구야? 삼성전자의 최고위급 임원이에요. 산 사람은 누구야? 책 2권. 이 거래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또 불을 보듯 뻔하죠. 와장창 당해. 그럼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지게에다가 책을 한 50권쯤 싸들고 어디로 들어가? 네,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 찍는다고 산으로 들어간다고. 그래갖고서 산에 가서 열나게 공부를 해요. 호롱불 켜놓고 열나게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서 2년쯤 공부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한다? 와, 나는 진짜 주식의 고수가 됐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2년 만에 내려와서 하는 게 뭐냐? 여의도 거래소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요. 그래서 뭐로 등장을 해? 전업 투자자로 등장을 한다고. 현실에서 이런 짓들을 하는 부류의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증권회사 퇴직임원들하고 자산운용사 퇴직임원들. 이런 애들이 그런 짓들을 해. 그런데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니터가 4개쯤 있어. 여기에 블룸버그 터미널 있고 여기서 파이썬 R 갖고 알고리즘 막 짜요. 자, 알고리즘 막 짰더니만 어떻게 됐어? 오, 삼성전자 매수 시그널이 딱 뜬 거예요. 알고리즘상으로. 오케이, 투자.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죠. 이번엔 누가 팔았을까요? 예를 들면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파는 거죠. 자, 한번 이 거래를 볼까요? 판 사람은 누구야? 워렌 버핏이야. 산 사람은 누구야? 책 50권.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아마 이런 걸 느끼셨을 텐데 제가 교수 생활을 이제 23년 정도 했나? 그 정도 했나? 네.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이 학생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학부에서 가르치는 젊은 학생이나 뭐 여기 앉아 계시는 교수님이니까 학생은 아니지만 뭐 제가 이런 데 강의하면은 늙은 학생들이나 공통점이 있어. 학생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그게 뭐냐? 선생 말은 죽어라고 안 듣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알아요. 뭘 아느냐? 또 틀림없이 여기서 뭘 할 거다? 개별 종목 할 거야. 하실 거야. 근데 제발 부탁인데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를? 내가 이거 종목 사는데 도대체 파는 놈이 누굴까? 걔는 왜 팔까? 내가 걔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똑똑할까? 그걸 물어보고 거기에 그린라이트 키실 수 있으면 사세요. 근데 우리 일개 개인이 책 몇 권 보고 알고리즘 뭐 조금 해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신문 보고 꿈자리가 좋아서 거기다 그린라이트 못 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별 종목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주식은 하라고 그랬고 개별 종목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라는 얘기죠? 펀드? 자, 여기 혹시 펀드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펀드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펀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그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펀드의 수수료가 되게 액티브 펀드 같은 게 몇 퍼센트냐면 1.5%에서 2%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 수치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높다, 낮다, 적당하다. 이거를 자 조금 더 답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 손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드셔야 됩니다. 자, 뭐냐? 나는 주식에 투자하려면은 내가 연간 수익률이 한 이 정도 기대할 때만 난 주식에 들어갈 것 같다. 이겁니다. 자, 첫째, 나는 주식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기대하는 연간 수익률이 한 30% 이상 기대할 수 있을 때만 주식에 들어갈 것 같다. 거수! 30% 이상? 거수! 30% 이상? 없어요? 없어? 30%!
30%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 연간 환산으로 해서 30%. 연간 환산으로 해서 30% 이상일 때는 난 들어갈 것 같다.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좋아. 그럼 20% 이상 기대할 수 있으면 난 들어갈 것 같다. 20% 이상. 좋습니다. 20% 이상. 나는 15% 이상 기대할 수 있으면 들어갈 것 같다. 15% 이상. 네, 나머지는 10%. 좋아요. 네, 마음에 드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를 하셨어요. 65세. 우리 교수님들 65세 은퇴하시니까. 근데 95세까지 막 살잖아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은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걸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서. 네. 물론 어려운 일인데 그냥 논의를 위해서 한다고 할게요. 자, 돈이 2억이 필요한데 여러분들한테 1억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억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친구가 여러분들 그 빵집에다가 어떻게 해줘? 돈을 좀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빌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투자해 준 거죠. 투자해 준 거니까 이자를 내는 건 아니에요. 고정된 이자를. 대신 남의 돈을 썼으니까 그 친척이나 친구한테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뭐 수익률 같은 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너 한 이 정도는 기대해라.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될 겁니다. 자, 질문. 그 친척이나 친구한테 연간 20% 이상 기대하러 갈 사람. 15% 이상 기대하러 갈 사람. 그렇죠. 예.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수님들 같은 그 분들을 불러일으켜서 예전에 1980년대 초반에 MBC의 드라마에서 했던 거부실록에 했었던 공주갑부 김갑순이가 했던 일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민나 도로부데스. 기억나시죠? 민나 도로부데스. 무슨 뜻이죠? 모두 다 네, 도둑놈이다. 외람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둑놈이에요. 왜?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바라는 그 수익률하고 여러분들 빵집에 투자해준 여러분들의 친척, 친구한테 내줘야 되는 그 수익률하고 결국엔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느 쪽에서 쳐다보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뭘 갖고 이해하시면 되게 쉽냐? 여러분들과 은행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여러분들 이자를 내죠? 이자가 결국 여러분들한테는 이자 뭡니까? 비용이죠? 근데 이 이자 비용이 은행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걔네들의 이자 뭡니까? 수익이잖아요. 한쪽의 수익은 다른 쪽의 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낸스 쪽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대 수익률 이퀄 자본 비용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즉 내가 그 자본을 쓰는데 드는 비용. 네. 이게 타인 자본인 은행 대출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자기 자본인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주주로서 바라는, 투자자로서 바라는 그 기대 수익률이 결국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된다? 그 돈을 내가 쓰는데 내가 물어야 되는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자기 자본 비용을 20% 30%씩 물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없죠? 근데 왜 바라세요? 그 바라시면 뭐가 된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주식에 투자합니다. 몇 퍼센트를 바라는 게 옳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입장 바꿔놓고 내가 삼성전자 오너야. 우리 회사에 투자해준 사람이 있어. 과연 저 사람한테 몇 퍼센트를 기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이게 한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퍼센트로. 예. 네. 이렇게 봤을 때 8, 9, 10, 11 이언저리지 절대 20, 30, 15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얼마를 바라야 돼? 8, 9, 10, 11 요 언저리를 바라는 거예요. 요 언저리를. 근데 펀드도 주식이죠. 근데 펀드는 모아놨잖아. 모아놨으니까 안전하잖아요. 더. 안전한 건 수익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낮아져야 되지. 그럼 이거는 8, 9, 10, 11이 아니라 5, 6, 7, 8을 바라야 된다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펀드 투자하고 내가 6%를 바라는데 그 중에 2%를 수수료로 매년 내? 이제 그 2%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펀드도 하지 말라는 게 액티브 펀드, 수수료가 높은 펀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펀드를 해야 된다? 네, ETF 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ETF 같은 게 뭐냐면 Exchange Traded Fund라고 그래서 패시브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뭐 다우존스 인덱스, S&P 500, 뭐 코스피, 니케이 225, 뭐 이런 거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은 대개 수수료가 0.5% 미만이에요. 싼 거는 0.01%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하시면은 크게 안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경영대 교수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해드렸을까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 경영대 교수라고 해서 다 이쪽 전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도 뭐 인사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생산도 있고, 다른 분들 많거든요. 이쪽을 잘 모르시는 거지.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게, 저는 실은 마케팅의 전문가도 아니고, 인사 조직의 전문가도 아닌데, 그 양반들은 주식에 들어올 게만 하면 다 주식의 전문가가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수님들한테 ETF를 하세요 해서 어떤 분이 ETF를 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가서 물어보니까 진짜 자기는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왜 안 하세요? 라고 했더니만 재미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야. 재미가 없어서. 왜? ETF는 올라가야 2%, 떨어져야 2%. 개별 종목은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30% 빡! 떨어지면 30%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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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서 프로야구장에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이 입장권 사서 직관해 보신 분. 네. 있으시죠? 네, 우리 교수님도. 자, 교수님. 최 교수님, 왜 프로야구장에 돈까지 내고 가서 직접 보셨어요? 실은 프로야구는 옛날 같으면 네이버 스포츠에서 요즘 티빙이 나오지만, 그다음에 뭐 케이블 방송에도 나오지, 보려고 마음먹으면 공짜로 볼 수 있는데 너무 많거든. 근데 뭐하러 돈까지 내고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가서 보면 더 재밌으니까. 맞아요. 재밌으니까 들어갈 때 뭐를 내? 돈을 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추구하면 어떻게 돼? 돈을 내야지.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추구하면 돈을 내야죠. 자, 몰라. 이게 우리 교수들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데, 특히 직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저기 직원 오은정 선생님인가? 네. 아침마다 우리 사대문을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 정문을 열고 들어오시잖아. 그 열고 들어올 때 재밌어 죽겠습니까? 재밌어 죽겠으면 어떻게 해야지 들어올 때? 돈을 내고 들어와야지. 들어오면 어때? 아, 우리 강준호 학장이 막 뭐 시키지, 뭐 교수님들이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은정 씨인가요? 오은영 씨인가? 예. 네. 오은영 씨한테 서울대학교가 한 달에 한 번씩 위로금을 지급하잖아. 위로금. 아,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것도 그게 자기 먹고 살려고 하면 재미없어요. 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펀드 매니저로 은퇴한 애들이 여럿 있어. 걔네들이 근본적으로 머리카락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없거나 백발이거나.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은정인가요? 오은정님. 네. 오은정님은 직급이 뭔가요? 선임주무관. 서울대학교 안에 선임주무관이 한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300명? 500명? 네, 뭐 500명이라고 합시다. 500명이라고 해요. 자, 그럼 오 주무관님이 이제 퇴근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전화를 해? 총장님이 전화를 하는 거야. 총장님이 전화해서 뭐라 그런다? 오 주무관, 당신은 말이야, 오늘 500명 선임 주무관 중에 오늘 성적이 473등이야. 이걸 매일매일 가르쳐 주면은 우리 오 주무관님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없어지거나 하얗게 변하겠지. 여러분,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그런 거예요.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자기가 집에 갈 때가 되면은 자기 보스 책상에 그날의 성적표가 올라간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머리가 빠지도록 활동하는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재미도 보고 돈도 벌겠다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절대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추구하지 마세요. 재밌는 거, 재밌고 돈 버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까?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죠. 왜? 주식은 위험하니까. 채권에 비해서 더 위험하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지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 금융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이신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대 교수, 교육공무원, 리스크 extremely averse한 분들이 80% 이상이 주식인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방금 뭐라고 그랬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다고 아시잖아요. 근데 왜 주식에 많이 안 들어가세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 게 설마 싫진 않으시겠죠? 저는 실은 제 금융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입니다. 거의 90%가 주식이야. 저는 왜 그게 가능한데 우리 교수님들은 그게 불가능할까요? 제가 뭐 이게 전공이라 더 잘 알아서 알아봤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최 교수님과 내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동전을 딱 던져요. 앞면이 나오면은 제가 최 교수님한테 1억 1천만 원을 드릴게요. 대신 뒷면이 나오면은 최 교수님이 저한테 9천만 원을 주는 내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최 교수님한테 이로운 내기죠. 그렇죠? 자, 최 교수님. 단판 승부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이게 본인한테 분명히 이로운 내기지만 단판 승부면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못합니다. 뒤집어 놓으면 어떡하려고. 못해. 근데 이 똑같은 내기를 이제 어떻게 한다? 동전을 10만 번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Law of Large Number 해갖고서 진실로 수렴하게 돼 있거든. 시행을 여러 번 하면. 자, 여러분들은 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주식에 많이 못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동전 던지기 단판 승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저는 동전 던지기 10만 번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주식 투자 기간은 과연 얼마일까요? 제가 요즘도 월급 받으면 매달 ETF를 사고 있어요. 얼마 뒤를 바라보고 사고 있을까요? 미니멈 20년입니다. 미니멈 20년. 제가 2010년부터 매달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ETF를 샀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거기서 돈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저 맨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호주 번이에 딱 5천만 원 있었어. 왜냐하면 저희 집이 97년에 망했거든. IMF 통해. 그래갖고서 미국에서 3년 동안 교수 생활하다가 번 돈 5천만 원 들고 귀국해서 3천에 30 여기 교수 아파트 살았고요. 2천만 원 갖고 소나타 사서 타고 다녔어. 그게 시작이었어. 그게 시작이었어, 진짜. 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는 그래도 좀 비빌 언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도 저희 집도 옛날엔 잘 살았어요. 네? 잘 살았어. 저희 누나는 뭐 아주 부잣집에 시집 갔고, 근데 뭐 망했다고 매형한테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되게 힘들었는데 학교 관둘 뻔했죠. MIT 가자마자 딱 한 학기 있었는데 집이 안 된 거. 어머니 아버지가 먹고 살 게 없는. 제가 장남이고 바로 밑에 동생은 그 당시 특전사 군의관이었고 막내는 대우전자 다니는데 대우전자도 망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길거리에 나 앉았지. 와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관둘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간 거야. 그래서 서울대 와서 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죠.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할 적에 절대 장기로 봐야지 단기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냥 지금 끝날 시간이 돼서 제가 그냥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단기에 쓸 돈은 저축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내년에 차를 사야 되겠다. 내년에 내가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겠다. 저축하세요. 저도 전세금 올려주는 걸로 해서 52년을 했거든요. 제가 52년 무주택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전세금을 매년 올려주잖아요. 매년 뭐 2년마다 한 번씩 올려주잖아요. 그거는 정기예금도 안 하고 MMF에 넣어놨어요. 왜? 전세 끝날 때쯤 되면은 돈을 언제 줘야 될지가 약간 좀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으로 모아놓고 장기로 쓸 돈. 예를 들면은 2010년에 내가 앞으로 뭐 2030년, 32년 이후에 내가 쓸 돈 이런 것들은 롱텀이니까 그거는 제가 다 주식에 넣어놨습니다. ETF를 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은 뭐를 하는 거다? 보험을 드세요. 이 세 개를 섞지 마세요. 보험 갖고 주식 투자하려고도 하지 말고 보험 갖고
뭐 예금하려고 돈 모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보험은 원래 어떤 상품이냐? 리스크를 해지하는 상품입니다. 제가 서울대에 오자마자 2006년에 여기 오자마자 제 발로 가서 든 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보험이 뭐냐? 16년 동안에 제가 죽거나 시리어스하게 다치면은 우리 가족한테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소멸성 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때까지 제가 해놓은 게 뭐밖에 없죠? 공부한 것밖에 없잖아요. 휴먼 캐피탈의 가치를 높인 것밖에 없어. 근데 제가 죽거나 시리어스하게 다치면 이 휴먼 캐피탈이 리얼라이즈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위험을 어떻게 해야 돼?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13만 원, 매달 13만 원씩 냈어요. 13만 원씩 내고 그 돈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 제가 죽으면은 뭐 5억인가 지급되게 되는 그런 보험이었어요. 그걸 16년짜리를 들었고 그래서 2022년에 그게 만기가 돼서 끝났어. 왜 16년짜리 했을까요? 그때쯤 하고 나면은 저도 뭔가 생길 줄 알아서. 생길 줄 알아서. 조금 있어요, 이제. 이제 조금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든. 그래서 그 보험 드는 이슈로 다시 연결을 지면은 여기서 본인 아파트 화재 보험 드신 분. 안 들었죠?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화재보험, 주택보험 있어요. 주택보험. 이걸 왜 들어야 되느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샌 거예요. 근데 아랫집 벽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그림이 붙어 있었던 거야. 이 그림이 얼마짜리가 붙어 있었냐면 70억짜리가 붙어 있었다고. 그래서 윗집에서 아랫집한테 30억을 물어줬어. 드세요. 그거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또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10억 원 이상 반드시 하세요. 차 몰고 나갔어. 앞차를 땅 박았어. 람보르기니야. 걔가 밀려가서 또 앞차를 박았어. 페라리야. 어떡하시려고? 꼭 맥스아웃 하세요. 그거. 왜? 그거 해봐야 몇백 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아파트 주택보험 그거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이면 해요. 그러니까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래서 뭐 한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3시부터 교수회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교수회의를 막을 수는 없고, 예. 그래도 혹시라도 질문 한 가지만 제가 받아볼까요? 질문? 네, 좋습니다. 그 맨 앞에 그 뭐 하라 아, 예, 예. 이거요. 공감이 되는데 예. 저도 월급을 타면 네. ETF를 사니까 네.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네. 타이밍이 어려우니까 제 월급날이 ETF 그렇죠. 사는 날이니까 네. 상관없고 네. 계란을 한 바구니 안 담으니까 ETF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뭐 ETF는 다 그 지수를 추정하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되는 거죠. 예.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 빚을 예를 들어 무리한 빚은 좀 무리가 되겠으나 우리가 매니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빚은 투자 그러니까 그 빚을 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는 게 예. 빵부터 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예. 실은 그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대로 프로앤컨이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그냥 주식만 갖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10년 동안 안 쓸 돈이다. 뭐 20년 동안 안 쓸 돈이다. 이러면 되는데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한 20년, 3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빚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간 거 아닙니까? 레버리지를 간 거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은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내가 감내하면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하라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레버리지드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레버리지드 ETF랑 빚내서 투자하는 거랑 같지가 않습니다. 레버리지드 ETF는 그게 매일매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어디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만큼 합쳐서 예를 들면 10억을 받고 원래 있는 돈이 10억이 있고 그래서 20억을 투자하는 거랑 그냥 10억 원을 레버리지드 ETF에 넣는 거랑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빚을 내서 얹어서 투자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장기로. 근데 오히려 레버리지드 ETF를 사는 거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우리 일반들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한 가지 네. 이런 거 모르고 그 포트폴리오 만들 때 네. 한국 ETF도 있고 네. 미국 ETF도 네. 있고 이제 항공도 있고 Right. Yeah. 뭐 사람마다 뭐 가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뭐 이상적인 비율 뭐 이상적인 비율은 아니면 추천하는 오케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한국에서 월급 받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금융자산도 한국에 넣으면은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몰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몰빵. 네. 한 군데 넣는 거예요. 내 휴먼 캐피탈도 한국에 있고 나의 금융자산도 한국에 넣어놓으면은 만약에 한국이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자산이 필요하다? 달러 노미네이티드 되어 있는 해외 자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제 전 재산의 전 포트폴리오의 한 0.5%만이 한국물입니다. 왜냐하면 제 휴먼 캐피탈이 한국에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셨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일랜드 오셨고 미국에서 오셨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 걸 살 유인이 있는 겁니다.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 노르웨이에 보면은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산유국이잖아요. 오일이 나오니까 이 산유국에서 나오는 그 오일 머니를 노르웨이에 지금 당대에 있는 제너레이션들이 이게 우리들만의 돈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고 얘를 투자를 해놓습니다. 자, 거기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정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 돈은 노르웨이 회사 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돈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해외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해외에다가. 심지어는 그거는 유러피언 커뮤니티에 잘 넣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어느 데만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쪽에 투자 많이 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사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걸 권해드릴게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VT라는 티커 심볼을 갖는 ETF가 있습니다. VT, V, 빅토리아 할 때 V, 그다음에 T. 이게 뭐냐면 뱅가드 토탈 월드예요. 네. 이 종목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은 10,000개가 넘는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꾸준히 앞으로 10년, 20년을 하세요.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10년, 20년 뒤에 저를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제 말이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네, 막걸리 한 잔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네네네. 60대는 어떻게 60대? 아,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저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동전 던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리스키 포트폴리오의 그 프로포션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룰 오브 썸이 어떤 게 있냐면은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것만큼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는 70%를 주식에 넣고 60대는 40%를 주식에 넣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주식보다는 채권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보시고 그다음에 남의 컨텐츠를 공짜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두 사람한테 소개시키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혹시 언제든지 퍼블릭 인포메이션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메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